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작년 2025년 내내 삼성전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상승률 2025년 127% 정도가량 진행이 되게 됐었죠. 올해 이제 이 삼성전자의 퀀텀 점프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대박 수익률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지금 목표가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어디 구간에서 잡으셔야 되는지 최근 지금 어떤 부분들 살펴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연말연초 폭등 랠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AI 메모리의 기술적 리더십을 드디어 탈환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역시 부활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테슬라부터 애플,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퀄컴, 메타 등 대형 고객사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 대세 상승에서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절반가량 할인된 가격이게 되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 가장 싼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모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폭등했습니다. 13만원 돌파 목전에서 2016년 첫 번째 거래일 진행이 되게 됐고요. 하루 만에 외국인은 3천억을 쓸어 담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약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게 됐는데 단일 거래일 상승률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날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작년 합산 영업 2025년 영업이익 80조 원이 됐는데 새해에는 이것보다 2배 이상 달성을 하게 되면서 160조, 삼성전자가 100조가량, SK하이닉스가 60조에서 70조가량 전망이 되고 있겠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최고 수준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의 고점이라고 하던가 단기 고점이 찍혔었던 구간이 가까운 그런 시일에서 이런 상승률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는지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까지 올라오게 됐었죠. 전영현 부회장이 컴백하고 나가지고 삼성전자가 결국 근원적 메모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026년 첫 영업일 1월 2일에 성명을 내게 됐었죠. 올해 삼성전자는 시무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굉장히 위태로웠었던 3년 정도를 지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부활을 하고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용 경영으로 시무식을 안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서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이 삼성전자 반등의 핵심적인 인물로서 첫 영업일에 사업 관련된 성명을 내게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HBM4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부터 엔비디아겠죠. 삼성이 돌아왔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 1위 기업이었겠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 조금 악명이 있었습니다. 뭐냐? 삼성전자는 약속도 안 지키고 뻥만 친다. 수율이 달성됐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웨이퍼 까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업계 1위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겠지만 D램의 이제 최초 타이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뺏긴 게 지금 벌써 몇 년이 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싸게 물건을 질 좋게는 잘 만들겠지만 세계 최고의 반도체는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난 한 몇 년간이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HBM4부터 해가지고 이 타이틀이 다시 돌아오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2026년 새해에 HBM 매출 상승세 기본 전년 대비 3배에서 5배까지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 원C D램 11나노 수준의 최선단 D램을 HBM4에다가 도입하는 승부수가 적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HBM이라고 하는 거는 D램 웨이퍼를 적층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이제 AI 메모리입니다. 병렬 구조를 통해 가지고 동일 시간대에 데이터 처리량을 수십 배를 올리게 되는 AI 반도체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쌓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D램 수율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쌓은 그런 D램 중에 하나만 그 수율이 나타나지 않나, 불량품이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패키징을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D램의 수율이 90%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질 좋은 그런 HBM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C D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산 체계에 이제서야 들어가고 있는 최선단 D램이기 때문에 이걸 HBM4라고 하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차세대 HBM에다가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수요를 확보를 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험수였었던 거죠. 근데 대신에 이 지금 기본적인 코어 다이를 최신의 이런 D램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성능 자체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HBM 쪽에서 점유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좀 승부수를 던지게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수율이 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근원적인 기술력, 선단 D램에서의 지금 이 수율을 확보를 하게 되다 보니까 HBM, AI 메모리까지 지금 이제 수율이 괜찮게 나올 수가 있었겠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C D램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마이크론 쪽에서 먼저 하게 됐었죠. 양산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사실 HBM 쪽에서 HBM4 이 부분에서 성능적인 부분에서 지금 최고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있는 희망적인 그런 뉴스들이 나타나고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세계 1위여서가 아니라 적시적재에 들어간 승부수가 적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의 근원적인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을 하는 거에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의 최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거의 이제 글로벌 메모리 시장, D램 시장을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점유율 전 세계 1위 기업이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3분기 때 SK하이닉스에게 빼앗겼죠. 근데 지금 이제 HBM 쪽에서도 경쟁력이 올라오고 기존 범용 D램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4분기 때 메모리 1위를 되찾게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새해 하반기까지 해가지고 선단 D램, 원C D램 캐파를 월 20만 장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월 20만 장이라고 하면은 전체 캐파의 3분의 1 수준인데, 이렇게 과격하게 원래 이 D램의 생산량을 늘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D램 메모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이클을 타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 캐파 투자를 잘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몇 년 동안 기업이 좀 불황의 늪에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이 캐파 확대 굉장히
굉장히 예민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초호환기 2020년대 초반 대비해서도 선단 D램에 20만 장 규모를 투자를 하게 되는 거는 이때 당시보다 2배 이상 지금 규모를 확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겠고 지금 이제 품질에 대한 자신감, 그러면서 이 승부수를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올해 새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조 이상인데 D램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70%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 찍어드리게 되면서 D램 영업이익 70%는 이건 진짜 제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수치다. 근데 지금 이 D램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대 4분기 때 영업이익률 뚫은 것으로 보이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때 해가지고 70% 돌파 지금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에 필적하는 영업이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의 핵심 강점을 재확립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파운드리 산업의 전환점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 파운드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010년대 이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 이때 이제 한 글로벌 순위 한 9위 정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019년에 2위까지 치고 오르게 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전세계 시장 점유율 20% 가까이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2위로 압도적인 2위가 됐었죠. 이때 이제 육박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이제 TSMC 점유율이 한 49%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이제 이 점유율 격차를 보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TSMC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되게 되었었는데, 이 이후로 2020년대에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은 갤럭시 자체 엑시노스와 함께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도 들어갔었던 퀄컴, 스냅드래곤, 이 퀄컴의 지금 퀄컴이 최대 고객이었거든요. 이 스냅드래곤에서 발열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성능 저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타났었고, 특히나 갤럭시 같은 경우는 GOS 성능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홍보를 하는 거는 점수가 갤럭시 핸드폰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점수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고화질 게임 같은 경우도 팽팽 잘 돌아가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 반도체에서 어떤 고성능 게임을 돌려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발열이 너무 심각해져서 핸드폰에 망가질 정도로 발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성능을 제한시켜버리는, 저화질로 바꿔버리는 그런 이 제한을 강제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소비자 기만이고 좀 사기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갤럭시가 휘청이게 됐었는데, 이 조작 사건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엑시노스, 그러니까 자체 그 AP를 갤럭시에다가 탑재를 하는 거를 한 3년 정도가량 중단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해가지고 2020년대 좀 선이 굵었었던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퀄컴이라고 하는 가장 주요 고객이 이탈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자체 반도체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제조를 못하다 보니까 파운드리 점유율이 곤두박질 쳤어요. 한 자릿수까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파운드리 캐파는 캐파 투자,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투자 자체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이고 수율 확보와 기술 개발을 따라가는 식으로만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승부수, 기술적 승부수를 띄었었던 부분이 2나노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승부수를 걸 계획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부활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사측에서 파운드리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 단계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TSMC의 2나노 생산 라인은 내년까지 이미 완판이 되어버렸어요. 최대 고객 애플,
엔비디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에서 어떤 뭐 웃돈을 주고라도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애플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본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래 버리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AI 반도체 뭐 몇 천만 원씩 해버리다 보니까 이 비싼 TSMC의 최선단 공정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TSMC의 지금 생산 라인이 남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따라가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TSMC는 2나노 쪽에서 단일 공정 기준에 역대 최대 규모의 증설을 속도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TSMC 같은 경우도 2나노에서 지금 승부수를 띄우고 있어요. 퀄컴, 메타, AMD 같은 이런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핵심 경쟁사들인 글로벌 주요 팹리스들이 TSMC의 선단 공정을 기다리다 지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2나노를 쓴 제품과 3나노, 5나노를 쓴 제품들을 성능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능이 밀리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능을 밀릴 거면은 차라리 삼성전자와 사업을 좀 해보자. 삼성전자 2나노는 여전히 주문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러면서 발표를 하는 수율이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 주요 팹리스들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가 테슬라 그리고 애플 쪽하고 거래를 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퀄컴, 메타, AMD 이쪽으로 지금 한두 개의 대형 고객사만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엑시노스 올해 이제 2600 본격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되겠죠. 2나노 기반으로 올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 10%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상반기 2나노 수율 확보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 양산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의 매출 반영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2나노 수율 확보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20% 돌파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분기점으로 현재 지금 판단이 되고 있겠습니다. 향후 한 2년 정도 동안의 2나노 공정이 메인 공정이 파운드리 쪽에서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7% 전후인데 20%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3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돼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이 2015년 1,500달러 수준에서 2032년 2,600억 달러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에서 500조 수준까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2나노 구간에서 점유율 10% 회복이 유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것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연간 50조 가량의 매출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2나노 쪽에서 수율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뭐 AMD, 메타, 퀄컴 이쪽에서 지금 이제 물량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10%를 넘어서 20% 돌파 도전을 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가 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파운드리 사업에서만 매출을 100조 가까이를 땡겨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이 메모리 시장 자체에 엄청난 초호황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지금 집중이 되고 있겠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추가적인 매출이 100조 가량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게 특히나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나노 쪽에서 수익성 기대 같은 경우도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런 주가의 급등 요인으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활은 AI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 급등에도 PBR 1.5배 수준으로
메모리 경쟁사 대비해서 절반가량 할인이 되고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는 2027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수익적인 피크는 올해가 피크를 치겠지만 공급 부족인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올해 역대급 캐파 확보가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올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실적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장비 이런 거 엄청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규모 캐파 확보가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양산 채비가 끝나요. 그럼 실적에 찍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내년이거든요. 내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찍히는 구간이 올해 같은 경우도 돈 많이 벌겠지만 최대 실적은 내년에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었던 시기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역대급 실적이 나타나기 1분기, 2분기 전에 주가가 피크치를 쳤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바로 주가의 전성기로서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1분기 연말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달려버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분기 때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는 게 좋아 보여요. 2027년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조금 줄어도 영업이익은 더 클 거거든요. 규모 자체는. 그래서 하반기에 주가의 전성기로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분기 단기 고점 구간에서 차익이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조정이 또 깊숙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의심과 인내의 시간이 연중 내내 지속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평단이 좀 낮은 상황에서 이미 수익률을 크게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고점을 뚫고 랠리를 나타나게 되면 수익률에 붙는 게 굉장히 빨라지죠. 그렇다 보니까 평단이 낮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역대급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하반기에 이런 전성기 구간을 노려봄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를 역대급 랠리에 탑승을 하지 못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분기 때 과하게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에서 탑승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잘 마련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그런 흐름이겠죠.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단타 이런 정보들을 여기 이제 단타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찍어드린 스피어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추가 급등까지 한 50% 올라갔거든요. 이런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아침에 단타로 5만원, 10만원 이 정도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100% 급등 타이밍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계시는 거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무료로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단타 정보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투자 전략도 공유를 해드리니까 꼭 도움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